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스티븐 마쿼드 박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얼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가장 이상적인 이 남성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기에 오늘 주제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얼핏 봐서는 이게 미녀, 미남인지 모르고 좀 그로테스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한국의 대표 미인인 김태희 씨의 얼굴을 이렇게 겹쳐보면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요 도해, 얼굴 도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황금비, 골든 레이쇼입니다. 아, 황금비요. 그러니까 이 황금비에 가까울수록 미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금비는 아름다움의 수학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얼굴 말고도 우리 몸도 이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예,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이탈리아 예술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 네.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탄생하기까지 좀 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그림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책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했는데 여기에 비화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예, 이 인체 비례도는 기원전 1세기 로마 시대의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 네. 거기에 나온 내용을 이제 반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네. 그 비트루비우스는 건축 10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인체는 비례의 모범형이다. 팔이나 다리를 뻗으면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인 정사각형과 원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네.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화가들이 시도를 했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황금비를 구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 원과 정사각형에 내접한다. 네. 이것은 이제 비트루비우스의 말을 이제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자체로도 수학적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3대 작도 불가능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작도가 불가능하다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과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그리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비트루비우스가 이제 인체가 원에도 내접하고 정사각형에도 내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또 3대 작도 불가능 문제인 원정 문제랑도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두가 실패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를 원과 정사각형에 내접시키기 위해서 네. 우선 이 X자 모양으로 뻗은 걸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그다음에 두 팔도 쭉 위로 뻗었을 때 그러면 이제 원에 내접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다리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 몸통의 수직으로 팔도 뻗고 그렇게 되면은 양팔 사이의 간격이 키랑 같아지면서 정사각형에 내접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이렇게 T자나 혹은 십자 모양으로 똑바로 누웠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벌렸을 때 이 차이는 키의 1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배꼽부터 머리 끝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배꼽부터 발끝까지의 길이는 약 1대 1.618이라는 즉 황금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황금비를 흔히 이제 1.618이라는 수로 나타내는데 사실 네. 그 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값. 근데 무리수가 되니까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쭉 나가겠지만은 소수 셋째짜리까지 해서 1.618이라는 값을 주로 쓰죠. 네. 이 인체 비례도는 수학으로 그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군요. 이처럼 황금비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렇게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황금비란 정확히 어떤 비율이고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지금 고대 그리스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황금비를 이론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인데요. 유클리드는 황금비를 한 선분을 전체 직선과 긴 선분의 비가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비와 같도록 나누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분을 나누는 것을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할의 비는 1.61803398로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죠. 여기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1.618을 황금비로 활용합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비례를 중시해 황금비를 신이 주신 비율이라 여겼는데요. 그래서 당시 많은 그림과 조각상, 건축물이 이 비례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유적하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우뚝 솟은 파르테논 신전을 꼽는데요. 신전의 높이와 폭의 비는 약 1대 1.618로 황금비로 지어졌죠. 아름다움의 상징, 밀로의 비너스상에도 황금비가 빠질 수 없겠죠. 조각상의 배꼽을 기준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는 약 1대 1.618인데요. 상반신의 머리끝부터 목까지, 목에서 배꼽까지의 길이의 비 역시 황금비이며 하반신의 발끝부터 무릎, 무릎부터 배꼽까지의 길이도 약 1대 1.618로 황금비를 이루죠.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미술, 건축,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황금비. 오랜 세월만큼이나 황금비는 변치 않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수치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황금비의 사랑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 수학의 대명사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학파의 상징으로 황금비로 그려진 별 모양을 이렇게 해놨다고 들었어요. 예, 정오각형 펜타곤이죠. 네. 거기서 이제 대각선들을 이제 쭉 긋게 되면 이제 별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펜타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별 모양을 펜타그램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파란색 그 정오각형 한 변의 길이와 그 대각선의 길이 빨간색 그 길이의 비는 1대 1.618이 돼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별 모양에서요. 이 정오각형의 대각선들은 이제 서로를 이렇게 절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길이의 비도 1대 1.618. 즉 별에서 보면은 이제 분홍색 대 파란색 의 비가 1대 1.618, 또 파란색 대 연두색, 또 연두색 대 붉은색 변의 비가 다 1대 1.618이 돼서 이 펜타그램에는 아주 황금비가 여러 곳에 배어 있죠. 아, 이 정오각형의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그 안에 또다시 정오각형이 나온다는 게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만물의 근원을 수로 보고 또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이 기호를 발견했을 때 정말 이렇게 무릎을 딱 치고 좋아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두 수의 조화로운 비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는데 네. 이 황금비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한테 지대한 의미를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펜타그램을 네. 자신들 학파를 나타내는 상징, 즉 문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을 할 때 피보나치 수열과 이 황금비는 실과 바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관계인 거죠? 예, 피보나치 수열 우리 지난 프로그램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까요? 네. 처음 두 수를 1, 1로 잡고요. 그 다음에는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드는 거죠. 1, 2를 더해서 2, 1, 2를 더해서 3, 2, 3을 더해서 5. 그래서 쭉 나가게 되면은 8, 13, 21, 34, 5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네. 그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들을 피보나치 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접한 두 피보나치 수의 비를 구해보면은 네. 그 비가 점차 황금비인 1.618에 근접해져요. 아, 그래서 황금비요?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네. 2분의 3 하면 1.5, 3분의 5 하면 1.6666 쭉 나가고요. 네. 5분의 8을 1.6으로 딱 떨어지는 값이죠. 네. 8분의 13도 1.625라는 값으로 딱 떨어지고 13분의 21 1.615 하고 쭉 나가는 값, 네. 21분의 34는 1.619 쭉 또 계속되는 값. 그래서 1.618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이렇게 인접한 숫자와의 비율이 황금비에 가까워지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더욱더 그 차이,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네. 시각적으로 이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한 두 피보나치 수의 비가 점차 1.618이라는 황금비에 수렴해 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 더욱더 신기하네요. 도형을 통해서도 이 황금비와 또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고요. 예. 우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그 동일한 크기의 정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붙여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네.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5, 8, 13, 21인 정사각형들을 계속 맞붙여 갈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가로와 세로에 비해서는 또 1대 1.618이라는 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이 황금비와 이 피보나치 수열이 실과 바늘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아직도 신기한 성질이 좀 더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아까 만들었던 이 정사각형들의 연결, 여기서요. 각 정사각형의 4분원을 그려요. 4분은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 원을요. 네. 그려가지고 그 4분원들을 쭉 연결을 하게 되면은 나선이 만들어져요. 아, 맞아요. 근데 이 나선을 이제 피보나치 나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황금 나선에 거의 일치하는데요. 황금 나선은 이제 황금비를 따라서 그린 나선이고, 네. 피보나치 나선은 보시다시피 그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정사각형들, 거기서 이제 4분원을 그려서 만들어진 나선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그 모양은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은 앵무조개의 껍질 모양, 또 은하의 소용돌이, 이런 데서 많은 어떤 자연이나 어떤 우주에서 발견되는 모양입니다. 네, 자연은 피보나치 수를, 또 피보나치 수는 황금비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자연과 수학의 비전은 최고의 아름다운 황금비. 영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연이 찾은 이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정말 자연의 이 신비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황금비를 선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독일의 심리학자인 페흐너라는 사람은요, 네. 1860년대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직사각형을 보여주고 네. 가장 선호하는 그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가장 편안하게 느끼거나 뭐 안정감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직사각형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선택하라는 건데, 네. 수현 씨 같으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가장 느낌이 오는 그런 것들이라고 치면은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2번이요. 네네. 자, 여기 지금 B하고 G가 이제 황금비에 좀 가깝고, E도 사실 황금비에 거의 가까운 값인데요. 네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B, G, E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사각형이면은 이제 딱 가로, 세로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굉장히 규격화된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맞아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 황금비에 가까운 가로, 세로가 그런 직사각형은 어떤 조화와 균형,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심미안을 충족시키는 그런 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유혹적인 직사각형의 존재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일상 도처에서 발견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대 1.618인 그런 직사각형을 우리가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 황금 직사각형은 신용카드, 명함, 네.
우편엽서 이런 데에서도 다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은요. 이 1대 1.618이라는 비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네. 그게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요. 명시적으로 그걸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황금비에 가까운 경우 그런 경우까지 이제 너무 우리 황금비 만능의 그런 관점에서 좀 확대 해석하는 거 그런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추상예술의 선구자였죠.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봤던 그런 그림일 텐데요. 이 몬드리안의 화면 분할도 의도적으로 이 황금 비율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더없이 매력적인 이 비율의 직사각형이 그의 작품에 정말 끝없는 그 매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이 직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작도를 해볼 수가 있죠. 아까 3대 작도 불가능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하는 그 작도를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즐기고 또 학문적으로도 탐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황금 직사각형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황금비를 이루는 황금 직사각형 한번 작도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네. 이 밑변에 중점을 잡습니다. 네. 중점을 잡고요. 이 중점과 이 꼭지점을 연결해요. 네. 쭉 연결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에 연장선을 긋고요. 네. 밑변에 연장선도 긋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호를 그려요. 호요. 자, 그러니까 원의 일부를 우리가 호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요 만난 점 네. 여기서 이제 수선을 긋게 되면은 네. 이 직사각형이 바로 황금 직사각형이 돼요. 사실 여기서 좀 선이 삐뚤빼뚤하고 이 원도 제대로 안 그려지기는 했는데요. 맨손으로 그리신 것 치고는 정말 잘 그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황금 직사각형이 맞는지 또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는요. 요 길이는 지금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2분의 1일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 길이도 지금 1이죠. 네. 요 길이도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니까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직각삼각형 하면은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네.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과 1 더하니까 4분의 5가 되죠. 이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4분의 5는 이제 요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으니까 요 변의 길이는 4분의 5의 제곱근인 2분의 루트 5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를 반지름으로 해서 우리가 호를 그린 거니까는요. 네. 요 길이 역시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그렇죠. 전체 길이 역시 2분의 루트 5. 그러니까 요 한 변의 세로는 지금 1이고 네. 요 변의 길이는 지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5가 되니까요. 네. 우리 황금비 1.618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했으니까 바로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즉 1대 1.618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고대와 현대를 넘나들면서 황금비를 살펴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이렇게 황금비를 사용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황금비 1.618 네. 이것도 사용을 했지만은 그보다는 1.414 이제 루트 2의 근사값이죠. 그 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네. 배울림 기둥으로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 있죠. 여기서 발견되는 비가 1대 1.414입니다. 네, 1대 1.414. 참 신기한데 특별히 뭐 부르는 이름 똑같이 우리도 그 황금비 이렇게 불렀나요? 이거는 우리가 금강비라고 하는데요. 금강비요? 금강비는 이제 금강석, 다이아몬드에서 온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재밌는 게요. 황금이 이제 가장 귀하고 비싼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한 수 위가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는 금강비라는 이름을 금강석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금비가 1.618이라면 금강비는 1.414. 네, 그러면 이렇게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굳이 금강비를 사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우리 선조들의 눈에는 이제 금강비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미인을 생각할 때요, 네. 팔등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서양에서는 팔등신이지만은 이 동양 사람들의 체격에서는 팔등신이 나오기 어렵고 한 7등신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1.618은 1대 1.618은 직사각형으로 치면 좀 더 길쭉하고요. 네. 1대 1.414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어떤 이런 문화권에 따라서 아름답게 느끼는 비는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상의 지혜가 확연히 보이는 금강비. 이름도 참 정겹고요. 또 황금비보다 금강, 다이아몬드니까 우리나라 게 왠지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플라톤은 황금비를 이 세상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힘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말을 했고요. 시인 단테는 신이 만든 예술품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또 피타고라스는 황금비의 발견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 1.618.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 아름다운 비율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